안녕하세요. 한 해가 또 어떻게 흘러가겠나 싶더니만 어느새 9월이 되었네요. 가을이 왔음을 저는 바람 맞으며 느끼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 괜시리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가을을 타냐고요? 아니요. 제 나이는 이제 30 중반이고 그리 풍파를 맞고 산 인생도 아닌데 가을을 타고 말고 할 건 잘 없습니다. 단지 다가오는 추석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을라나 싶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져가는 시기일 뿐이었죠. 매해 찾아오는 명절이 매번 죽기보다 싫은 며느리가 바로 저였습니다.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를 예뻐라 해주지도 않는 시댁 식구들의 틈에서 혼자 내 가족도 아닌데 허리 빠지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억울한 노릇이었죠. 하지만 매해 결혼을 하고서 지난 3년간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시댁에 왔어야 했어요. 지난 코로나가 터졌던 때에도 저희 남편이나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말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기 싫어 죽겠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고서 시댁을 찾아가 꾸역꾸역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시금 시댁에 가야 하는 때가 찾아온 것이었죠. 가을하면 추석이었고 추석하면 가을이었습니다. 제게는 시댁에 가기 싫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대가가 없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컸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시댁에 가기 싫었던 건 바로 거기서 만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댁에서 둘째이자 막내 아들이고 남편의 위로는 큰형님 그리고 아주버님이 계셨어요. 형님은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 시댁의 명절을 보내야 한다며 매번 본인의 시댁으로 가시는 바람에 자주 만나 뵙지는 못하는 사이였고요. 그나마 아주버님과 형님 두 분은 시댁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했어요. 저희 큰형님께서는 직업이 약사시거든요. 동네에서 개인 약국을 차리고 장사를 하시는 잘 나가는 약사 말입니다. 결혼도 저보다 먼저 하셨고 제가 이 집안에 시집을 오기 전까지는 저를 대신해서 혼자 시어머니 옆에서 며느리 노릇을 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시집을 오고 난 후로는 엄청나게 게으름을 피우셨어요. 자신이 큰 며느리이고 자신이 그간 제사를 지내왔었으니 저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신다거나 팁을 전수해 주던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손이라도 거들며 저를 도와주실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처음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인사를 드릴 때에도 제게는 기본적인 인사가 아닌 기분 나쁜 말씀을 건네셨죠. 동서, 나는 말이야, 지금 내 약국을 가지고 있는 약사이고, 동네 사람들은 나 없으면 약도 못 구해서 비상이야, 비상. 이런 내가 명절에 여기 와서 이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늘 화가 나 죽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형님의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바쁘고 잘 나가는 약사라고 자랑을 하는 것까지 이해를 했지만 자신이 없으면 동네 사람들이 큰일이 나서 화가 나 죽겠다는 이 말 자체를 도대체 왜 하시는 건지를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첫 명절이었던 그 설날을 보내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형님께서는 이제 둘째 며느리인 제가 집안에 들어왔으니 본인은 제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고서 잘 나가며 사는 사람인데 시댁에 와서는 전이나 부치고 제사를 지내며 여자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것이 불만이셨나 봐요. 뭐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저 같아도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며 돈을 잘 벌고 사는 사람이라면 굳이 여자라고 급신거리면서 남자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일에 화가 났을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님의 방식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었어요. 첫 제사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면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 단 한 번을 거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약국 가서 일해야 하는데 여기서 허리 잘못 삐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 약사일 못하면 어머님이 대신 월급 보내주실 거예요? 라는 말씀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어머님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사실 시아버지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면서 사는 분이시거든요. 사소한 걸로도 왜 그 모양으로 밖에 못하냐고 화를 잔뜩 내시는 시아버지의
다혈질 같은 성격 때문에 막 시집으로 온 저조차도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께 보란 듯이 형님마저도 한마디를 거들면서 이 일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혼자서라도 끝내겠다며 알겠다, 괜찮다 라는 말과 함께 형님을 부엌 밖으로 내보내셨고요. 졸지에 옆에 서 있던 저 혼자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했어요. 이게 참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이 하기 싫은 거면 나도 하기 싫은 건데 나는 그냥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와서 일을 돕게 하시는 어머니께 섭섭함도 느꼈고요. 밖에서 여자일은 거들어주지도 않은 채 나몰라라 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주버님, 그리고 시아버지도 정말 많이 미웠습니다. 저랑 시어머니가 둘이서 쭈그려서는 반죽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도와주려고는 안 하고 오히려 방 안에 들어가 혼자 휴식을 취하는 형님도 얄미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시댁이라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구닥다리 같은 집구석에 시집을 와가지고는 팔자에도 없는 제사를 지내고 있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의 3년 내내 이런 일들은 명절마다 되풀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형님처럼 잘 나가는 약사까지는 못 되고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는데요. 그래서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고 또 추석 때도 아주 칼같이 공휴일만 쉬고는 바로 정상 업무를 복귀해야 하는 처지였거든요. 한푼이 아쉬워서 그렇게라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느라 몸이 힘들고 피곤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같이 고생하며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어오는 처지인데도 저하고 형님의 사이를 많이 차별하며 대우하셨어요. 형님은 아무리 뭘 하셔도 약사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쉬라고 배려도 해주셨고 본인이 힘드신데도 형님 앞에서는 단 한 번 티를 내지 않고서 몸 편히 있으라고 먼저 챙겨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저 시집 오기 전까지 형님이 제사를 잘 지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도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 그게 다 제가 제사를 열심히 지내게 하려는 거짓말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제 눈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형님께서는 제사를 열심히 하려고 안 하셨고 그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죠. 제사를 강요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면 방 안에 들어가 쉬라고 하시니 형님도 시어머니가 엄청 만만했던 것 같아요. 혼자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으면서 시어머니께 제사 준비를 하기 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면 명절을 너무 피곤해서 일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 좀 부탁드려요. 라는 말로 3년 내내 명절이 되면 부엌 안으로는 얼씬도 하질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 단 하나의 며느리가 되어 이 집에서 손이 필요하는 일을 다 떠맡아 하곤 했죠. 저도 회사를 다니고 저도 야근이 많고 그런데 돈은 덜 벌면서 사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휴식이 필요한 사람은 저이기도 했고 저도 형님처럼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살려고 매사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리 아끼시는 작은 아들과의 생활비에 직접 보태며 살고 있기도 했었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남편 입으로 들어가는 밥 2끼 정도는 내가 챙겨 먹이겠다면서 집안에서 살림도 놓지 않고 해나가는 저였습니다. 전 정말 시어머니께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약사 며느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감싸고만 두셨고 그 와중에 본인은 나이가 드셨는지 음식을 만드는 걸 힘들어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니 마음 약한 저는 그걸 또 다 도와드리면서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윗사람이셨고 누구라도 제사 음식 준비를 도와주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혼자서 고생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제가 꼭 옆에서 일손을 거들어 드려야 했죠. 하지만 형님은 그런 저를 마냥 밥으로만 바라보셨어요. 일을 도와주지 않을 거면 입이라도 다물고 계시면 좋을 텐데 꼭 일을 다 끝내고서 거실 구석에서 쭈그려 서 있으면 제게 다가와서 속 뒤집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동서, 참 대단하다. 그 박봉으로 일을 하고 살면서 시댁까지 와서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걸 또 하란다고 다 하네? 진짜
바보도 아니고 속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동서도 진짜 대단하다. 라면서 제가 답답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셨고 또 급기야 제가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동서 나중에 애 낳고서 애 핑계대며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나 절대로 시댁에 와서 손에 물 묻힐 생각 없으니까 동서는 애 낳고서도 제사 음식은 혼자 다 만들어야 해. 알겠지? 라며 이런 협박도 아닌 뭣도 아닌 말을 웃기다는 식으로 농담 삼아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그 농담을 말하는 형님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무시무시해 보이기도 했고요. 내가 애를 낳더라도 자신은 절대로 손에 물을 묻히지 않을 거니까 혼자서 제사 준비를 다 하라고 말하는 형님이 너무 매정하고 얄밉더라고요. 어떻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동서인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참 그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예의란 것을 모르는 사람 같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은 시댁 한복판에서 형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며 울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참았습니다. 말을 섞어봤자 자기가 약살아서 잘난 맛에 취해 사는 여자인데 무슨 대화가 통하겠나 싶어서 저로서는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저 솔직히 그간 형님 인스타그램도 다 엿보고 있었거든요. 전화번호로 연동이 되어서는 뜨길래 자엿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시댁 가기 싫어 죽겠다. 가서 이번에도 농땡이를 부려야지. 말 잘 듣는 동서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이번에도 말 잘 듣는 동서에게 다 맡기고 그냥 잤음. 라는 식의 시댁에서의 일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걸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걸 다 보고서 형님이 나와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에 대해서도 다 눈치를 챘는데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괜히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웃겼고 그렇게 대들었다가 형님의 절 무시하는 태도를 보려니 또 속도 상했어요. 그렇게 참으며 명절들을 지옥처럼 견뎌왔는데요. 이번 다가오는 추석에도 저는 한 달 전부터 숨이 꽉 막힌 채로 다가올 추석이 제발 무사히 흘러가기를 바라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형님께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지 걱정도 되었고 시어머니가 형님께는 맥도 못 추면서 작은 며느리인 저만 부려먹는 모습도 덜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추리한 일상에서는 다가올 추석에 대해 잊고서 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전화가 오셨어요. 얘야, 잘 있니? 내가 아까 네 큰애한테서 연락을 받고 너한테 전화를 한다. 들었지? 큰애가 이번에 일을 하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주말에는 쉬다가 추석 당일에 집에 온다고 하니까 너는 며칠 꼭 땡겨서 와라. 약사가 오죽 바쁘고 힘들겠니? 너는 주말에 꼭 올 거지? 먼저 와서 그냥 우리 집에서 있다가 추석 제사를 보내면 되겠구나. 니들끼리 다 얘기가 이미 된 거라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으로는 형님이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만 시댁에 왔다가 당일날 바로 본인 집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보고 그 전날인 월요일도 아닌 주말에 오라는 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관해서는 저랑 이미 다 상의를 한 거라고 형님이 어머님께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모처럼 주말을 껴서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로 쉬게 생겼는데 형님은 자기 혼자 휴가를 제대로 보내겠다며 저를 팔아가며 저 혼자 시댁에 먼저 내려가게 만드는 거짓말을 하셨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 하나만큼은 명절에 제때 내려오라면서 확인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했습니다. 저도 좀 쉬고 싶고 모처럼 찾아온 긴 휴가인지라 주말만큼은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걸 못 내버려 두고 오라고 하시니 속이 터질 수밖에요. 바로 어머님께는 저 형님이랑 그런 대화 나눠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형님이 추석 당일에만 오시는 거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추석 당일에만 갈 테니까 저한테는 일찍 와서 일을 하라 마라 형님보다 더 강요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일거리를 주지 마시고요. 저도 엄연히 회사 다니고 집에서 혼자 살림하며 바쁜 사람입니다. 라고 되바라지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기만 하면 안 되는 건데 매번 참다 보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뚜껑이 열려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도 사뭇 당황을 하셨는지 너 괜찮니? 라면서 평소에 저와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와 다른 게 아니라 그간 그래도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같은 며느리고 같이 일을 하는데 약사만 일한답니까? 저도 일하느라 뼈 빠지게 힘들어서 주말에는 쉬어야겠다고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어머님은 졸지에 아, 알겠다. 그럼 너도 추석에 와라. 라고 얼떨결에 제 말에 수긍을 하셨고 저는 단박에 그 소리를 듣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형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혹여나 싶어서요. 평소에 글 쓰는 것만 봐도 남들한테 자랑을 못해서 안 다른 편이던데 이번 추석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적어놓은 게 있을까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만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자기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려고 추석에 호텔 예약을 해놨다며 화면 하나를 캡처해서는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동서처럼 바보도 아니고 추석에 시댁을 왜 가? 그냥 쭉 안 가려다가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해야 해서 추석 당일에 얼굴만 비출 예정. 라면서 말입니다. 머리 뚜껑은 열리다 못해 하늘로 승천을 한 듯 했고 저는 바로 그 인스타그램 사진과 글을 캡처한 후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인사도 없이 전화를 받는 형님께 형님, 저도 이번에 추석 당일에 시댁이 내려가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형님은 동서가 추석 당일에 내려간다고? 그러면 시댁에서 제사 음식은 다 누가 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혼자 하시던가 아님 추석날에 우리 셋이 모였을 때 다 같이 하려고 하시겠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묻냐고 말이죠. 그러자 형님께서는 아주 당황해하면서 되묻더라고요. 아니 동서가 뭔 일 있다고 주말에 안 내려가고 추석 당일에 내려가겠다는 거야? 동서가 왜? 동서가 전문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해줄게. 나는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라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힘드니까 주말에는 좀 쉬면서 체력을 보충해줘야 해.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시댁에 당일이라도 참석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런데 동서는 나처럼 전문직도 아니고 그냥 회사 하나 다니는 주제인데 나랑 똑같이 주말 내내 쉬다 추석 당일에만 시댁에 가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제가 시댁에 늦게 가고자 하는 이유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마치 자신을 따라서 늦게 땡깡을 부리려고 하는 저를 혼내려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듯이 역정을 내려고만 했어요. 그놈의 전문직 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아니 형님, 아이고 누가 들으면 형님이 의사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제가 언제 형님이 안 바쁘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형님이 힘드신 만큼 세상에는 바쁘게 일하며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옆에 있는 저도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하면서 돈 벌어다 살고 있는 중이고요. 저 같은 사람도 주말엔 좀 쉬고 싶고 휴식도 가져보고 싶어요. 형님만 연휴에 호텔 가서 호캉스 누리며 쉬고 싶어 하시는 줄 아세요? 저도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좀 진득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라면서 인스타그램에서 본 형님의 호캉스 얘기까지 딱 뱉어버렸죠. 내가 놀러가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일이 바쁘다는 소리를,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라서 제가 함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형님은 제 입에서 호캉스 얘기가 나오니 어떻게 알았어? 라며 급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설마 너 내 인스타그램을 몰래 보고 있었던 거니? 라면서 얘기의 주제를 틀어서는 저보고 호캉스 얘기 출처를 묻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들 다 보라고 공개 계정으로 만들어서는 사진을 주구장창 올리던 사람이 정작 자기 동서가 그걸 볼 수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건가 싶어서 말입니다. 전문직이라고 그렇게 뻗팅기며 자랑질을 하더니만 이제 보니 전문직 약사님 대가리가 반만 굴러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저 형님이 호캉스 가신다고 올린 사진, 동서처럼 바보가 아니라고 적으신 그 글까지 다 캡처했고요. 혹시 몰라서 이전부터 형님이 인스타그램에 싸질러 놓으신 시댁에 관한 허세 글들은 다 캡처해놨는데 뭐 이거 다 시어머니께 보여드려요? 어차피 보여드려도 형님께는 타격이 없잖아요. 평소에도 일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른 며느리였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린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라고 말이죠.
네가 추석에 게으름을 피울 거면 나도 추석에 게으름을 피울 거라면서 같이 한번 주말에 푹 쉬다가 추석 당일에 시댁에서 만나자고 하니 형님은 내내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을 하려고 하면서 그럼에도 저보고는 빨리 시댁을 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안 그럼 추석 당일에 자신이 시댁에 가서 해야 할 요리거리들이 남아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쩜 이렇게 대화도 안 통하고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던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픈 사람들한테 약을 지으면서 도와주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엔 예의고 뭐고 그냥 말까지 놓고 이판사판으로 나갔습니다. 야, 네 손에 물 묻히기 싫으면 그냥 오지를 말던가. 그 와중에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고 싶다고 당일에 와서 얼굴만 내밀다 가겠다는 게 뭔 개소리냐? 너 때문에 내가 남편이랑 갈라서고 혼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부터 명절에 나 혼자만 제사 지내진 않을 거니까 너도 각오해. 이번에도 농땡이 부린다고 혼자 손 떼고 방에 들어가 잠이나 쳐자고 있으면 그땐 내가 네 얼굴에 물바가지를 쏟아 부어서라도 끌고 나올 줄 알아. 알았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추석 당일날 보자. 그간 해온 것처럼 추석에 또 손 놓고 있으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라고 말을 했죠. 제가 공개된 사연이라 제 입에서 내뱉은 욕설까지 적지는 않았지만 정말 형님한테 욕설까지 해가면서 시댁에 와서 손에 물 묻히고 하나라도 도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화 너머로 형님은 제 말본새가 버릇없다며 아주 콧바람으로 화를 내고 난리더라고요. 제 도발이 제대로 형님을 자극해 버렸던 것입니다. 형님은 내내 제 빠른 말에 대답할 기회도 놓친 채 기가 막히다는 숨소리만 가득 뱉어냈는데 저는 그런 형님이 더 열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더욱 매섭도로 몰아붙였어요. 어쩌나 이제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지도 못하겠네. 내 앞에서 그 역겨운 짓 한 번만 더 해대면서 내숭 떨고 앉아있으면 너 진짜 내가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약사질도 못하게 할 줄 알아. 라는 말로 몇 번 더 수화기로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얼굴을 안 본 채로 전화상에 싸움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남들과 이렇게 싸워본 적도 단 한 번이 없었고요. 하지만 호캉스 가면서 일이 바쁘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다 보였고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라도 하려고 추석 당일에 시댁에 오려고 했다는 것도 제가 뻔히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는 전문직이라서 원래 바쁘다는 헛소리를 해대며 저를 다시 깔보는 듯한 말을 꺼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서 약사질을 다시는 못하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입을 다물게 해주겠다며 전화기 너머로 오만 욕설들을 쏟아낸 것이었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던지 형님은 저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바로 다시 전화를 걸지도 않고 또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지 한참을 아무 소식 없이 지내고 있다가 며칠 후에야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전화 가능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답장했죠. 할 말 있으면 추석 당일날 나눠보자고요. 나도 할 말 많으니까 아직. 라고 말입니다. 형님은 추석 전에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 계속 말을 하는데 저는 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냥 시댁에 가서 남편한테 밉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혼자만의 희생을 하기 싫다는 것을 제대로 따져 물을 참이에요. 형님한테는 물론이고 시어머니한테도 며느리들 차별할 거면 그냥 좋아하는 며느리만 옆에 끼고 살라고 이혼 얘기도 꺼내볼 참이고요. 그 정도로 저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기분이 더러워서 이번 추석 때 시댁에서 아주 제대로 한판을 떠볼 참입니다. 이번에 시어머니랑 형님께 전화상으로 소리를 쳐댄 것처럼 말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이 걱정되지만 일이 결의에 차서는 기다려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판 떠서 시어머니든 형님이든 아니면 둘 다 싸그리 욕 한 바가지라도 해줘야 제 지난 3년의 묵은 채증이 내려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혼자 거울을 보며 욕사발을 날리는 연습을 하고 있네요. 욕을 섞은 강한 말 말고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우리 시댁분들에겐 이것밖엔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